생각보다 차를 좀 비싼데 주고 산 것 같은데요?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N차원 예고편의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감정 대변인 세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사 나눌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바로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옥상 공터에 덩그러니 남겨진 두 남자, 최 주임과 박 주임의 그 텅 빈 눈동자 말입니다. 시작부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그 콜밴을 얼마나 아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매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던 그 차가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그 공기, 정말이지 화면 밖으로 그 절망감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공기의 흐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최 주임이 손을 허공에 뻗은 채 굳어버린 그 0.5초 보셨습니까? 딜러가 차를 몰고 나가는 순간 엔진 소리가 멀어지면서 흙먼지가 아주 천천히 피어 올랐거든요. 그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두 사람은 미동도 안 했어요. 아니, 못했죠. 맞아요. 그게 단순히 차를 도둑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순수함이 짓밟힌 거니까요. 시연전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렇게 잔인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1,100만 원이라는 돈, 그들에게는 피와 땀이 섞인 돈이었을 텐데 딜러가 쓱 웃으며 차문을 닫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구나 싶었죠. 거기서 제가 주목한 건 박주임의 입술입니다. 파르르 떨리더군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쫓아갈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뇌와 이미 사기당했음을 인지한 몸이 충돌을 일으키는 생리적인 반응이었죠. 딜러가 사라진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 시선, 초점이 완전히 나가 있었어요. 준님은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보시네요. 저는 그저 그 둘이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그 처진 어깨가 너무 작아 보여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처음 나와서 아주 매운맛을 보고 엉엉 울기 직전의 표정 같았거든요. 우리가 어리숙해서 당했다며 자책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기꾼이 나쁜 거잖아요. 왜 피해자가 자책해야 하죠? 그게 사기의 가장 악질적인 부분입니다. 피해자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섬하게 불과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무지개 운수의 옛 직구 오 기사님의 등장으로 시작되죠. 밤늦게 장 대표를 찾아온 오 기사의 그 구겨진 양복 혹시 보셨습니까? 어우, 말도 마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미 온몸에 패배감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 같았어요. 쭈뼛거리는 손동작, 장 대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바닥만 보는 시선,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입을 떼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자존심 강한 분이. 저는 그 300만 원이라는 액수에 꽂혔습니다. 3억도 아니고 3천만 원도 아니고 딱 300만 원. 이건 생존의 마지노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장 내일 밥을 굶거나 아니면 당장 누군가에게 맞아 죽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오 기사가 그 말을 꺼낼 때 목을대가 한번 크게 넘실거리는 걸 봤어요. 침을 삼키는 게 아니라 울음을 삼키는 거였죠. 맞아요. 그리고 장 대표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일 은행에 현금 찾아서 준다는 말에 오 기사님 눈가가 붉어지는 거 보셨죠?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비참함이 뒤섞인 그 표정. 나라면 거기서 펑펑 울었을 텐데 오 기사님은 그걸 꾹 참고 돌아서잖아요. 그 뒷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여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빌었어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다음날 돈이 필요 없다고 전화를 끊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미세한 침묵, 그게 저는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장 대표가 오 기사를 찾으러 집과 병원을 찾아갔죠. 그 옥상의 풍경 말입니다. 난간 끝에 선 오 기사, 거센 비에 바람도 불고 옷자락이 마구 펄럭이는데 오 기사의 몸은 마치 석상처럼 굳어 있었어요.
거기서 장 대표님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옥상 난간이라는 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잖아요. 한 발자국만 더 내디기면 끝나는 건데 오 기사님은 그 아래 까마득한 바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족들 얼굴?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사기꾼 놈들 얼굴? 아마 아무 생각도 안 났을 겁니다. 그냥 이 지독한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본능만 남았겠죠. 장 대표가 그를 끌어당겨 구했을 때 오 기사가 무너져 내리며 뱉어낸 사연들, 저는 여기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노블레스 매매 상사, 이름부터 기만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악마들이에요. 개인 택시 면허를 샀는데 그게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라니요? 세상에,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에게 면허 취소된 번호판을 파는 건 요리사한테 독이 든 칼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알고도 팔았다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관공서와 경찰의 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이 한마디가 오 기사를 옥상으로 밀어 올린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꾸며놨으니까요. 오 기사가 억울해서 소리칠 때 그 공무원의 건조한 눈빛 기억나십니까? 귀찮다는 듯이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 표정. 그 무관심이 오 기사에게는 흉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차 병진이라는 사장놈,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려요. 오 기사님한테 캐시백 서비스니 뭐니 하면서 외제차 리스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잖아요. 글씨도 작고 내용도 복잡한 그 종이 쪼가리 하나로 사람 인생을 올가매다니. 오 기사님은 타보지도 못한 차의 리스비에 수리비 4천만 원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차병진의 사무실 장면을 복기해 봅시다. 오 기사가 항의하러 갔을 때 차병진이 앉아있던 의자, 가죽 의자에 아주 거만하게 기대 앉아서 다리를 꼬고 있었죠. 오 기사는 서 있고 차병진은 앉아 있고 이 높이의 차이가 권력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뱉은 말, 법대로 하세요. 전직 변호사 출신다운 가장 잔인한 조롱이었죠. 법을 제일 잘하는 놈이 법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게다가 폭행까지. 오 기사님이 맞아서 바닥에 쓰러질 때 차병진이 구두굽으로 밟는 거 보셨어요? 그건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듯한 몸짓이었어요. 그 모멸감, 오 기사님이 느꼈을 그 참담함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에서 차병진의 눈빛은 절대 흥분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주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때리는 것조차 업무의 연장선처럼 느껴졌어요. 감정이 배제된 폭력, 그게 더 공포스러운 법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김도기 기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김도기 기사가 오 기사님 명의의 대포차를 찾으러 갔을 때 그 속도감, 정말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깡패놈들이 차를 끌고 가는데 뒤쫓아가서 순식간에 제압하잖아요. 그때 김도기 기사의 표정은 차병진과는 정반대였어요. 아주 뜨거운 분노가 서려 있지만 행동은 얼음처럼 차가운. 그리고 대망의 변신, 호구도기의 등장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았는데 어딘가 묘하게 촌스러운 그 스타일링, 형광색 점퍼에 굵은 금목걸이, 그리고 그 벙벙한 바지핏, 이거 의상팀이 작정하고 입힌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말투는 또 어떻고요? 아이고, 제가 차를 좀 잘 몰라서 하면서 어눌하게 말꼬리를 늘리는데 보는 저는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눈빛만은 선글라스 뒤에서 번뜩이고 있었잖아요. 그 돈 뿌리는 장면 자세히 보셨습니까? 김도기가 가방을 뒤집어서 돈을 쏟아 부을 때 차병진 일당의 시선이 일제히 공중에 흩날리는 지폐를 따라 움직였어요.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고기를 본 것처럼 동공이 확장되고 입이 살짝 벌어지더군요. 인간의 탐욕을 그 짧은 순간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명장면입니다. 김도기는 그걸 노린 거죠. 이놈들은 돈 냄새만 맡으면 이성을 잃는다는 걸.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도 피해자 가족이 걱정됐어요. 아기를 위해 차를 사러 왔던 그 가장 협박당해서 강제로 계약서 쓸 뻔했잖아요. 김도기 기사가 난동 부려준 덕분에 계약 못하고 나갈 때 그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걸 봤어요. 김도기 기사는 단순히 사기꾼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가정을 지켜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운전 장면은 정말 숨막히는 서스펜스였어요. 그 차는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였잖아요. 김도기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도로로 나갔을 때 화면의 진동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속도를 줄이려고 발을 밟는데 페달이 쑥 하고 힘없이 들어가는 그 소리, 툭 하는 그 둔탁한 소리가 제 귀에 꽂혔어요. 소름 끼쳐.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는 걸 알았을 때 김도기 기사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공포가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거리에 시민들이 있잖아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 유모차 끄는 엄마들. 김도기 기사는 자기가 다칠 걸 알면서도 핸들을 꺾었어요. 공터로. 모래더미의 충돌 순간 차체가 찌그러지는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폭발하듯 피어올랐죠. 차량 충돌로 김도기가 정신을 잃고 고개를 떨구는데 차병진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죽었나? 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요. 정말 악마가 따로 없더군요. 거기서 3화가 끝나고 4화로 넘어가는데 저는 4화 시작하자마자 더 충격받았어요. 그 차들이 전부 침수차였다니. 물에 잠겼던 차를 겉만 번지르르하게 닦아서 파는 거였잖아요. 최주임과 박주임이 그 차를 뜯어보는데 시트 안쪽 깊숙한 곳 등 침수차라는 걸 속이기 위해 잘 보는 곳은 전부 부품을 교체했더라고요. 정말 구역질이 났어요. 침수차라는 걸 안곤인이 찾아냈고 그 녹의 질감이 압권이었습니다. 겉은 왁스칠을 해서 반짝거리는데 침수차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차병진은 남부지방 폭우 뉴스를 보면서 웃고 있었죠.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물반 침수차반이라며 쾌재를 부르는 그 모습, 자본주의 괴물의 전형이었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 아니에요? 남의 불행이 자기한테는 돈이라니? 폐차 직전의 차를 헐값에 사서 속여 판다는 계획을 세울 때 그 탐욕스러운 입맛 다시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김도기 기사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죠? 거울치로 작전 시작될 때 저 박수 쳤잖아요. 폐차장 주인을 참교육하는 장면부터 통쾌했습니다. 차병진이 확보해둔 침수차 서류를 싹 다 갈아버렸죠.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더군요. 종이가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차병진의 악한 계획이 잘려나가는 소리였으니까요. 판매가 막히니까 차병진이 길길이 날뛰는데 그때 그 불그락푸르락한 얼굴색 변화 아주 볼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호구독이 이번엔 여자친구 선물용이라며 더 비싼 척, 더 멍청한 척 연기하는데 진짜 김도기 기사님 연기 대상 줘야 해요. 김도기가 차를 가지고 어두운 공터로 가지고 간 자리에 거기 자판기에 차키 넣으면 현금 쏟아지는 거 보여줄 때 차병진 눈 돌아가는 거 보셨죠? 침을 질질 흘릴 기세였다니까요. 그 자판기 장치 정말 기발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시각화한 거죠. 버튼 하나 누르면 돈다발이 투두둑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차병진의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김도기가 더 큰 호구가 있는데 중고차 100대 구해오면 수수료 챙겨준다고 떡밥을 던질 때 차병진은 이미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의심 따위는 돈 욕심에 잡아먹힌 지 오래였죠. 무지개 운수팀의 합도 너무 좋았어요. 택시회사가 침수돼서 차 처분한다는 가짜뉴스 흘리고 차병진이 그걸 덥석 물게 만들고 계약서 쓸 때 장 대표님 연기도 일품이었어요. 취한 척했지만 속으론 웃고 계셨겠죠? 차병진이 도장 찍을 때 그 꽝 소리가 자기 무덤 파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여기서 계약서의 디테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면 계약서, 종이와 종이 사이에 숨겨진 그 얇은 한 장. 잔존가치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건 차병진이 오 기사에게 썼던 수법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글씨 크기, 문구 배치까지 똑같았을 거예요. 차병진이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종이를 구겨버릴 때 손등에 핏줄 선 거 보셨습니까? 봤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니까 얼마나 분했겠어요. 길길이 날뛰는데 김도기 기사가 본색을 드러내며 등장하죠. 그때 그 카리스마. 환불해달라고 소리치니까 장난감 미니카 던져주는 센스. 여기 차값 하면서 던지는데 저 배꼽 잡고 웃었어요. 최군과 김군의 그 정적, 폭풍전야였죠. 차병진 일당이 덤벼들었지만 김도기의 무력 앞에서는 종이 인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먹이 오가는 타격음이 달랐어요.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뼈와 근육을 정확히 제압하는 날카로운 소리. 건달들을 모범택시 뒷좌석에 짐짝처럼 구겨 넣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 깔끔한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근데 차병진은 끝까지 발악하더라고요. 도망치려고 차에 올라타는데 하필이면 그 차가 자기가 팔아먹었던 그 결함투성이 침수차였잖아요. 김도기 기사가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면 기회를 주겠다. 그 목소리, 진짜 기회를 주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는데. 차병진은 그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엑셀을 있는 힘껏 밟았죠. 엔진이 굉음을 내며 출발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걸요. 차병진이 코너를 돌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공허한 페달의 느낌, 차병진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리는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데 그건 단순히 죽기 싫어서 지르는 비명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뿌린 씨앗이 자기를 덮치는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 아니, 후회라기보다는 억울함이었을까요? 끝까지 반성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좀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왜 사람은 꼭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걸까요? 그게 바로 그들이 만든 지옥도였습니다. 남을 지옥으로 밀어 넣으려던 자가 결국 자기 지옥에 갇힌 꼴이죠. 김도기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짓던 표정은 승리감이 아니라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 기사님이 다시 택시 운행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 깨끗하게 세차된 택시, 그리고 오 기사님의 편안해진 미소. 300만 원 빌려달라고 할 때의 그 비참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5283 운행 종료, 김도기가 미터기를 끄는 그 딸깍 소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악은 처단되었고 피해자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에는 김도기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최 주임과 박 주임이 처음에 당했던 그 사기, 오 기사가 당했던 그 덫이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갑자기 너무 진지해지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잖아요. 이번 에피소드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요. 물론 무지개 운수 같은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번 사건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어두운 이면을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침수차를 구별하는 법이라도 좀 배워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본다거나 고무 패킹을 뜯어본다거나 하는 거요. 드라마가 주는 교훈이 꽤 실용적이었습니다. 어머, 역시 주님은 끝까지 정보 분석이시네요. 저는 그냥 호고도기의 그 촌스러운 패션이 자꾸 눈에 아른거려요. 다음에도 김도기 기사가 또 다른 부캐로 변신할지 너무 기대돼요.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나쁜 놈들을 혼내줄까요? 예고편이 없으니 우리의 상상력이 더 필요하겠군요. 하지만 확실한 건 김도기와 무지개 운수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억울한 비명소리가 들리면 그 모범 택시의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려오겠죠. 그때까지 우리도 눈 크게 뜨고 세상을 지켜보자고요.
네, 여러분도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그리고 사기꾼 조심하시고요. 오늘 밤은 오 기사님의 안전운전을 기원하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그럼 다음 의뢰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차원 예고편이 세리 같습니다. 준이었습니다.